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고 낮 동안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청명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하늘 표정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21도 안팎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최고 13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0호 태풍 너구리와 21호 태풍 부알로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태풍 모두 다행히 일본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21도, 영덕과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에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낮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미탁이 지나간 이후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지만 인재가 겹쳐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시 흥해읍 용안리도 영일 신앙만 때문에 마을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지난 3일, 마을길이 토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토사가 입구를 막아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마당과 집안 곳곳에 침수 흔적이 가득합니다. 태풍이 몰고 온 폭우로 마을이 물에 잠긴 겁니다. 완전히 이래 뺐지 할지지 묵하면 소타하고만 토사하고만 돈 있으면 다 여전한 뺐지. 배수로가 넘쳐나는 흙탕물을 감당하지 못하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임시로 배수박스를 뚫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이 생긴 이래 이렇게 큰 피해가 난 건 처음이고 마을 앞에 조성된 영일만항이 피해를 키웠다며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항만공사가 없을 때는 비가 아무리 와도 바다로 그냥 매도 바다로 유입되고 물도 바다로 유입됐고. 주민들은 지난 2012년 영일만항이 들어서면서 마을로 내려오는 빗물과 토사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수로마저 하천에 비해 폭이 좁고 윗부분도 막혀 있어 피해가 커졌다며 피해 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거 어떤 주민들이 봐도 이거는 항만청에서 부실공사입니다. 저희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체로 항만청에 소송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우수로 공사는 항만 건설 당시의 기준에 맞게 이뤄졌고 이번 침수 피해는 불가항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우수로를 재검토하고 덮인 윗부분도 개선해 빗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 지진으로 주택이 멸실되거나 파손돼 신축하거나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2년 11월까지 3년 연장됩니다. 포항시는 지진이라는 특수한 사유로 주택을 대체 취득할 경우 당초 면적뿐만 아니라 초과 면적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1월 14일까지 취득해야 하며 부속 토지는 제외됩니다.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서 8월 말부터 오르던 기름값 상승세가 지난주부터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4원 내린 리터당 1,541.3원이었습니다. 8월 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난 시점부터 6주 연속 오르던 기름값은 지난주부터 내리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들의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멧돼지를 통한 확산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어제 문경의 한 밭에서도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됐지만 부패가 심해 돼지열병 감염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문경시 불정동 불정사 인근 밭에서 야생 멧돼지 사체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크기 1m 미만의 새끼 멧돼지 폐사체로 주말 농장에 들린 밭주인이 신고했습니다. 일하러 오니까 딱 뭐 이상한 게 있더라고. 바로 장수 조정당입니다. 장수인데 보니까 난 맨 처음에 고라니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고라니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바로 신고한 겁니다. 문경시는 폐사체의 부패가 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밝히기 위한 시료 채취는 불가능하다며 소독한 뒤 자체 매립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에서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건 국내 돼지열병 발병 이후 36마리로 부패한 사체를 제외하곤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문경에서 8마리가 발견돼 가장 많고 예천 5마리, 영천 4마리 순입니다. 경상북도는 돼지열병 감염을 막기 위해 시군별로 30명에서 50명으로 포획 단원을 늘려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섭니다. 또 문경과 영주, 봉화, 울진 등 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와 방역에 취약한 타도 접경지를 중심으로 멧돼지 포획터 100곳을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9일 경기도 연천 14번째 발병 농가를 마지막으로 사육 돼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도내 수산물 위판장의 위생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완주 국회의원의 광역지자체별 산지 위판장 위생시설 현황에 따르면 도내 수산물 위판장 22곳 가운데 저온 위생시설이 없는 곳은 59.1%인 1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갈매기나 생쥐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그물망이나 관련 시설이 아예 없는 곳도 전체의 90.9%인 20곳에 달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급자 주도의 열악한 위판장 위생 여건 개선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불의 대형화, 연중화하고 있지만 산림 공중 진화대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공중 진화대원은 산림항공본부에 7명, 지역관리소에는 강릉 10명, 안동 7명, 울진 6명 등 76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공중진화대는 평소에는 산림 병해충 방제와 인명 구조를 하고 있고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로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만큼 관리소마다 최소 10명은 돼야 고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줄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울릉군 등 농어촌군들이 함께 모여 정부와 국회에 특례군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맞선 건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단양 팔경으로 유명한 단양군. 지난 8월 말 기준 인구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단양 역사상 처음이고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최초입니다. 한때 10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는 시멘트 산업 쇠퇴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구 3만 명에 못 미치는 전국의 자치단체는 모두 18곳. 이처럼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24개 농촌도시가 뭉쳤습니다. 정부가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혜택을 늘리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며 특례군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자치단체들이 적어도 이 소멸 위기는 좀 막아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추진협의회에 참가한 전국 24개 군지역 가운데는 강원 지역이 9군데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이런 특례군을 위한 예산이 지원되는 방안이 마련되면은 소멸 위험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법안은 지난 4월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정기국회가 2달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4월에 총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하면 20대 국회를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특례군으로 지정되더라도 얼마나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정책을 일시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치며 고향이 사라질 위기는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월 경북의 한 개인 황토방에서 이용자가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황토방 사고 예방을 위해선 산소가 부족하면 가스가 자동 차단되는 산소결핍 안전장치나 일산화탄소 검지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젖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황토방 시공 단계에서 굴뚝은 처마 끝보다 60cm 이상 올리고 반드시 숙련자에게 시공을 의뢰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건수는 총 889건이며 이 중 중복 학대가 263건으로 전체 29.6%를 차지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경제적 착취, 신체적 학대, 방임 등의 순이었고 성적 학대도 69건이나 일어났습니다. 특히 장애인 학대 발생 지역은 경북이 144건으로 전체의 16.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북, 경기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 유린 사태를 계기로 사회서비스원이 탄생했습니다만 제 기능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 활동의 하나로 국회의원들이 대구 사회서비스원을 방문했는데요. 차라리 오지 말았어야 할 형식적인 방문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희망원을 비롯해 각종 사회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대구시가 만든 재단입니다. 민간이 하던 역할을 공공 영역으로 흡수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 있는 그 국공립시설을 의무적으로 다 여기에 편입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저는 저항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영역하고 공공 영역을 어떻게 잘 연착륙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국회의원들은 사회서비스원과 시립희망원을 둘러본 뒤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 복지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행보가 달갑지만 않습니다. 희망원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탈시설과 시설의 폐쇄, 기능 전환 문제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국감에서 다뤄진 희망원 문제와 관련해 국회는 시범사업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사회서비스원도 대구시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국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 없이 이 대구시가 오롯이 이제 독자적으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둘러보고 기념사진 찍는 형식적인 활동이 아닌 탈시설 예산 책정과 법적 근거 마련 등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시는 고질 고액 체납세 징수를 위해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15일 재산세 등 1,200만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 봉인했고 경상북도와 협의해 분기별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대여금고 압류 봉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주시의 지난해 체납액은 170억 원으로 연초에 2월 된 체납액 가운데 100억 원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중앙시장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시장단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3년 문을 연 경주중앙시장은 700여 개의 점포가 있으며 야간 명소 개발을 비롯해 쇼핑과 먹거리가 어우러진 관광명소 육성 등에 나섰습니다. 특히 올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국 최우수 시장으로 내년도 중소기업 벤처부가 추진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 경주에서는 신라 천년의 문화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빛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볼거리로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경주세계 문화 엑스포 현장을 소개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과 함께 박세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1000년 전 신라 문화가 빛으로 되살아납니다. 화려한 빛으로 물든 공간에서 관람객들은 감탄을 쏟아냅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 바닥의 꽃들이 너무 좋아서 18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높이 82m의 경주타워 전망대에서는 신라 왕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안 찾아가도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다 보고 나서도 되게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신라 문화의 최첨단 영상 기술을 입혀 차별화된 콘텐츠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상 속의 동물들도 많이 보고 해서 되게 신기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1998년에 개막해 올해로 10회를 맞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는 역사 문화와 첨단 기술을 융합한 4대 콘텐츠를 중심으로 전시와 체험, 공연, 영상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화려한 영상과 기술은 물론 고즈넉한 휴식과 힐링 공간도 마련됐으며 우수한 콘텐츠들은 축제 기간 이후에도 1년 내내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공연과 전시 소식입니다. 국악가족 뮤지컬 강치가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리고 연극 토끼와 포수가 포항아트센터에서 국악창작극 수로부인 향가 속의 녹다 공연이 매주 주말 양동마을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박세아입니다. 경북예술제가 이달 말까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 백결 공연장과 문화센터 전시실 등에서 열립니다. 한국예총 경상북도 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예술제에는 국악과 무용, 연극, 음악, 미술, 사진, 시화전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백결 공연장에서는 경북 팝스 연주회가 어제 열렸고 문화센터 전시실에서는 미술협회전이 오늘까지 열립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청명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하늘 표정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21도 안팎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최고 13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0호 태풍 너구리와 21호 태풍 부알로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태풍 모두 다행히 일본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21도, 영덕과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에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낮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